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학부모 사랑방 지난 시간에는 2주에 걸쳐 창의적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조성에는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부모나 교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가져야 할 4가지 생활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생활 태도. 그 첫 번째는 창의성을 발휘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라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인 길포드는 인간의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로 구분하였습니다. 수렴적 사고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정해진 최적의 답을 찾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다양한 해결책을 나름의 기준을 통해 등급을 매기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확산적 사고는 광범위한 정보 탐색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을 뜻합니다.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의 정답을 찾아야 하는 과정에서는 확산적 사고가 아닌 수렴적 사고를 발휘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5개의 보기 중 알맞은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 개의 보기를 모두 답이라 하거나 아니면 6번 보기를 만들어 새로운 정답을 적는 식의 창의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생활 태도.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잘하는 분야나 영역이 아닌 좋아하는 분야나 영역입니다. 창의성의 관점에서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사실 애매한 선후관계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하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잘하는 것은 이미 높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나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은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내가 잘하는 분야보다는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생활 태도 3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입니다. 늘 좋은 모습을 보이던 사람도 개인적인 고민거리가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조성되는 상황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적 사고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더 잘 발휘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읽지 못하고 아이에게 노력이 부족하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는 식의 핀잔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개인적인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라리 담담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생활 태도 4번째는 과도한 욕심을 버려라입니다. 창의성의 구성 요소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입니다. 유창성은 많은 아이디어, 융통성은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 독창성은 기발한 아이디어, 정교성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각각 뜻합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융통성이나 독창성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제안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의 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발현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유창성과 정교성만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이디어의 질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아마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의 질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2년 방영한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보면 주인공인 4명의 남성이 학창시절에 자취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막 등장한 휴대전화를 자랑하면서 크기도 작아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자 다른 친구들이 이를 비우는 내용이 코믹하게 그려지지요. 장면의 말미에는 이러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공상이 곧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웃자고 한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공상은 혁신의 시작이다. 여러분의 아이가 무심코 뱉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